이제 수업할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엎드려 있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잠도 좀 깨고요. 물도 좀 마시고요. 기지개도 좀 피고요. 자, 기지개도 좀 피세요. 손도 들어서 기지개도 좀 피고요. 네, 시작합시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마 한 4편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4편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짧기 때문에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면, 기억만 잘 해두면 됩니다. 자, 먼저 초당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한번 외치고 갑시다. 자, 대화창에 한번 우리 도배 좀 한번 해주세요. 도배 한번 해보자. 누가 도배 잘하나 한번 봅시다. 도배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좀 일어납시다. 네, 여러분들 일어나서 도배 한 번씩 합시다. 잠도 좀 깰 겸.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살아 계신 거죠? 네, 여러분들 살아 있는 거죠? 효민이 살아 있고요. 재용이 있고요. 현무, ASDF, 네, ASDF 뭔가 영어를 사용했고요. 하하, 크 느낌표, 네, 나름 도배 있어요. 네, 웃음 표시, 좋아, 1212, 네, 범준이 또 외계어 시작했고요. 거의 화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좀 있다. 약간 지금 화성에서 듣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 현이 X 하나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조금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자,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건 오른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 전체적으로 구성은 뭘로 되어 있다?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초장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 없고 천만리 머나먼 길이라고 나와 있고, 이 천만리 머나먼 길은 바로 뭐 하면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얘기했죠? 네, 어디에서 왕방연이라는 신하가 어디에서 단종을 유배지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놓으면, 의미적인 측면을 조금 적어놓으면, 자, 어디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겠죠? 우선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탭을 네, 시리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네, 유배지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량화입니다. 또는 수치화입니다. 임과의 거리감을 뭘로 표현했다? 수치화시켜서 표현했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수치화를 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그냥 말로 그립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그것도 수치 중에서도 굉장히 먼 한 4,000km 정도 떨어진 그 길을 걸어왔다 라고 하면, 와, 4,000km를 어떻게 걸어온 거야? 굉장히 이러한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이런 수치화를 시키면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뭐 할 수 있냐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보거나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모란이 피기까지 이런 걸 보면은 수치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화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그게 선지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고운님 여의 없고, 자, 뭐 여기는 임이라고 표현하게 됐지만 우리는 이게 누군지는 알죠. 바로 단종이라는 왕입니다. 어린 왕이죠. 어린 왕. 거의 뭐 여러분이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 네, 지금 여기 있는 민준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민준이가 대통령이야. 쉽지 않겠죠? 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합니다. 자, 고은님은 여의 없고라는 거는 이별하고,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이별 상황이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해주면 되겠지. 됐고, 끝. 한 게 없어. 할 게 없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여러분 잘 기억해놓으면 되고.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있으니 내 마음이 둘 데 없다. 여기서도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보통 감정적인 걸 물어볼 겁니다. 내 마음을 지금 어디든 둘 데가 없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 단종과 임과 이별하면서 오는 뭔가 슬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슬픔 또는 상실감이라는 표현도, 뭔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상실감이라고 하죠. 상실감 또는 안타까움이라는 감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도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는 게 이제 장소, 공간적 배경이 내가라는 거. 이거는 막 아주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면 되겠고, 이것도 크게 뭐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지. 됐지? 그럼 중장 부분도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볼게요. 자, 종장 부분 보니까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자, 여기도 해서 내 안이라고 하는 거, 이 안은 내 마음이야, 마음. 자,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그래서 이 물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 자,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 시험 문제입니다. 빨간색 펜 들고요. 정리해 놓습니다. 자, 물이 뭐 한다? 울고 있네. 마치 내 마음 같아서. 자, 물도 슬픕니다. 근데 여기에서 슬픈 건 또 누구다? 그렇죠. 바로 화자도 슬프죠. 자, 화자의 슬픔과 물의 슬픔이 똑같죠.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뭐가 나와 있다? 물이 나와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 됐지? 자,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얘 놓다라고 나와 있고요. 울어 밤길 얘 놓다. 자, 물이 울면서 밤길을 얘 놓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해석이 가끔 나오거든요. 얘 놓다라는 표현은 흘러간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마치 사람이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흘러간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마치 물이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가 시험 문제 나와. 또는 의인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의인법과 의인화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시조 한 편, 중요한 시조 끝났습니다. 자, 이 시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간단하죠?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자, 첫말리 뭐냐면 수치화가 나와 있다는 거 체크 하나 해주면 되겠고, 물이라는 감정이임 체크해주면 되겠고, 의인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가 시험 문제 포인트야. 됐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크게 뭐 여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자, 먼저 첫 번째 뭐 초장 부분 나와 있는데 한번 초장 부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고은님, 자, 거리를 뭐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거리를 뭐 하고 있다? 거리를 뭐 들어갑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대화창으로 적으면서 같이 채워봅시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고은님과의 거리를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좋아. DM으로 지금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수치화가 들어가면 두 번째는 인과의 이별한 슬픔을 천만리라는 뭘로 극대화시켰다? 아니, 쏘리. 천만리라는 걸로 뭘 극대화시켰냐면 바로 여기는 거리감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시대적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줬잖아요. 단종인 숙부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다시 왕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 영월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단종을 영월이라는 곳까지 그 호송을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걸 지은 왕방현이라는 신하입니다. 왕방현의 신하고, 시대적 배경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자, 그 다음 중장 부분 넘어올게요. 중장 부분 넘어오니까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 있으니, 그래서 네모칸에 들어갈 감정은 슬픔, 안타까움 또는 상실감이 들어가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상실감 들어가면 되고, 오른쪽 내 마음 둘 데 없어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단종을 어디에다 두고 왔냐면 영월이라는 바로 유배지에 두고 온 겁니다. 유배지에다가 두고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슬픈 거고, 그 슬픔을 종장해서 감정이입의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지. 여기는 감정이 뭐된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인 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면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자, 이 부분도 역시 뭐처럼 표현했다? 물이 사람처럼 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까지 체크해 놓으면 뭐 이 시조가 나오면 여러분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겠죠. 보통은 감정이입 관련돼서 또는 수치와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의인화도 가끔 나와. 근데 의인화가 나왔을 때 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의인화, 물이 운다라는 건 의인화죠.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체크해주면 시험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풀어낼 수 있겠고요. 자, 문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은 대화창에다 적어줍니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뭐네. 여기서 뭐 서로 막 얼굴 볼 거 아니잖아요. 틀려도 되기 때문에. 자, 네모칸에 뭐가 정답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정답은 뭐가 들어갈까요?
네, 좋아. 거의 뭐 물타기가 뭐 거의 되고 있는 느낌이죠? 음, 좋아요. 4번. 거의 뭐 4번이 계속 나와 있죠. 정답은 뭐 4번이고 나머지 그럼 틀린 거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갈래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조의 특성을 묻고 있는 문제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자, 종장의 첫 음보는 첫 음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종장의 첫 음보는 매음절로 삼음절이라는 건 세 글자야. 음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세 글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3장 6구 45자 내외 평시조지, 평시조. 어시조가 아니라 평시조입니다. 평시조. 그리고 요새는 어시조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어시조라는 단어는 안 쓰고 어시조를 굳이 설명해 주자면 초장 부분이나 중장 부분이 좀 길어지는 거. 약간 사설시조는 중장 부분이 길어지잖아. 약간 초장과 중장이 길어지는 거 어시조라고 하는데 요새는 어시조는 거의 교과서에서 잘 안 쓰는 단어고요. 보통 이제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간다. 그 정도만 보통 배웁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 아니고요. 주제가 아니죠. 주제는 사랑과 이별. 어떻게 보면 충신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위 형식은 정립된 건 신라식이다? 아니었죠.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입니다. 기억해 놓고 3, 4조, 7호조의 음수율이 반복되고 각 행의 사음부의 음별이 반복되고 있다 했는데 3, 4조, 7호조 이런 내용은 뭐냐면 3, 4조는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7호조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런 걸 글자 수를 맞추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야. 글자 수를 맞추는 걸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글자 수 7호조 이런 거는 찾아낼 수가 없죠. 뭐 세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그러니까 하면 음보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 없고 네 번 호흡하기 때문에 이게 상음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천만리 세 글자, 머나먼 길 다섯 글자, 고운님 세 글자, 여의 없고 네 글자, 뭐 사모사사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 됐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를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에 관련지어 설명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 몇 번이에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 이렇게 말했는데 답을 얘기했는데 틀리면 또 괜찮아. 괜찮아. 지금 틀려야죠. 시험장에서 틀리면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 네, 그러니까 지금 틀려야 돼. 지금 틀려야 돼. 지금 딱 말해서 창피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자, 몇 번이에요? 몇 번인가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DM으로 얘기해, DM으로. 오케이, 좋아. DM으로 하자. 네, DM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DM으로 얘기합시다. 네, 오케이. DM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DM으로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의 정답을 얘기하는 좀 그렇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DM으로 보내세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답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 기억의 이유를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으로 관련된 적절하지 알맞지 않은 거야. 알맞지 않은 거. 아는 거 이거 잘 체크 좀 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 인군과 이별한 내절한 슬픔이다. 단종이라는 임금하고 이별했죠. 유배지에서 지금 두고 왔잖아. 관리로서 폐위된 임금 단종이죠. 연민이라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고 있죠. 맞는 내용이죠. 고은님 즉 어린 단종에 대한 안타까움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임에게 버림받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임에게 버림받았어? 지금 여기 화자가 왕방이라는 신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는 상황 아니잖아. 인생 무상도 느낄 수가 없잖아.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건 무상은 무상감이라고 해서 허무함이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걸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님에게 버림받은 내용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지. 5번은 유배지로 임금을 호송하러 돌아오는 길에 누가 왕방이라는 충신이 느낀 비통함이다. 그치. 슬프면서 이게 통이라는 건 비통하다. 이게 뭐 통한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이렇게 비통한 안타까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네, 분노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표현되어 있는 거지. 정답 4번이겠죠? 네, 문제 잘 읽고 봅시다.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놓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뭐 개념을 묻는 문제는 아니고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 몇 번이에요? 기다려 드릴게요. 좋아. 정답 잘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네, 좋아. 정답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현이 정답. 좋아. 정화도 정답. 좋아요. 재용이, 지훈이 정답. 좋습니다. 정답자 민준이 정답. 민준이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숫자가 잘 안 보이네. 네,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보기를 설명해 준다. 알겠죠? 같이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야 잠도 깬다. 집중할 수도 있고. 네, 지금 풀고 있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다시 계속 지금 올려도 돼. 지금 올려도 돼요. 선생님은 설명하겠지만 지금 올려도 됩니다. 말 안 한 친구가 더 훨씬 많아. 팀에 24명 있는데 지금 말한 친구가 한 8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친구들도 풀어가면서 유형을 익혀야 돼요. 지금 유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먼저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시의 화자의 주된 정서는 자, 이별한 임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여기서 충신을 얘기하는 거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별한 임에 대한, 이별한 임은 누구야? 단종에 대한 슬프지. 비통하지, 안타깝잖아. 원망, 이별한 임에 대해 단종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잖아. 원망의 내용 담겨 있지 않네. 정답은 2번이야. 오케이, 이렇게 감정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첫말리라는 표현을 통해 첫말리 나왔었잖아요. 시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에 따른 거리감을 뭘로? 수치화로 표현해서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됐지? 오케이, 됐지? 체크할 수 있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는 뭐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건 생략. 너무 쉬워 문제. 네, 이건 생략. 자, 5번 문제는 시어의 의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5번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시어 문제니까. 네, 시어의 의미 문제입니다. 정답 DM으로 얘기하세요. 오케이, 답 얘기합니다. 네, 정답자만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자만. 좋아요. 뭐 현이, 재영이, 민준이, 윤지, 현무, 성민이. 네, 정답자만 지금 호명하고 있어. 같이 풀어보자. 앞에서 뭐 설명만 여러분이 잘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어려운 형태의 유형의 문제도 아니지.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그 다음 범준이. 네, 호명이 안 된 친구들은 지금 틀린 거야. 네, 호명이 안 된 친구들은 틀린 거기 때문에 네, 잘 체크해 놓습니다. 정아.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봐.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 자, 봅니다. 뭐 소리가 났지 않았어요? 네. 네, 무슨 소리가 나긴 했는데, 오케이. 이 시어에 대한 이해로 이해한 것은, 자, 봐봐. 우리 뭐 배웠었냐면, 4번 보면 물 배웠었단 말이야, 물. 이 물이 바로 내 마음 같아서 뭐 한다? 울고 있다 해서 내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감정이입의 대상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잖아. 정답 4번이야. 오케이? 정답 4번이야.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문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시조의 갈래의 특성을 묻는 문제. 시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황정아, 허현무, 배성민, 박현, 안지훈, 김민준. 잘하네요. 아주 잘해. 풀어봐야 된다 함께.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가 뭘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다 함께 수업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줘야 돼요. 뭐 1대1로 체크하는 거는 뭐 당연히 1대1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 함께 할 때에는 참여를 해줘야 돼. 좋아, 오케이. 자, 호명한 친구들은 맞은 거야. 호명이 안 된 친구들은 뭔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지금 호명 안 된 친구들 있어요. 지금 자는 친구 없지? 일어나시고요. 네, 찾아가가지고 네, 뿅만추로 때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종장의 첫 부분은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평시조의 특징이야.
무조건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어. 기억은 무조건 맞아. 기억은 우선 맞아. 기억은 우선 맞아. 그럼 나머지 정답 체크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형식상 분류할 때 정형시이며 내재율을 지닌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개념 한번 정리하고는 갈게. 정형시라고 하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야.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이런 시들의 대표적인 게 시조야. 물론 시조 말고도 고전시가에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있긴 해. 근데 우선 그건 안 배웠으니까. 대표적인 정형시가 되는 거고, 그럼 정형시의 반대는 뭘까요? 정형시의 반대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시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평가문제집이나 자소서 같은 거 볼 때 설명 핵심 요약 부분에 자유시라고 나와 있잖아. 반대가 정형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율 내재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율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아.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자, 삼음보, 여기 삼음보 잘못됐는데, 사음보 또는 음수율 이런 게 겉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운율을 우리는 바깥 외자를 써서 이런 걸 외형률이라고 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 자유시가 바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그냥 시를 쓸 때에는 운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단 말이야. 운율은 느껴지지, 물론. 느껴지는데 겉으로 셀 수 없다는 거야. 사음보가 됐든지 무슨 사사조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셀 수 없는 운율이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커플이 되는 거냐면 정형시는 외형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시가 바로 내재율이 되는 거고. 물론 예외도 있긴 해. 자유시면서도 외형률인 운율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가 있어.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김소월의 시들이야.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음보도 나오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번 끊었네. 삼음보도 나오고,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에서 삼음보와 칠호조라는 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시들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김소월 시의 특징이야.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운율을 전통적,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무슨 우리 아리랑 이런 민요에서 운율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운율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김서울 씨가 시험에 나왔을 때에는 그런 운율을 물어보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고. 됐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정형시는 외형률이고, 그 다음 자유시는 내재율이라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한문으로 쓰여진 순우리말이라고 했잖아, 특징에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시의 구체적인 의미들 체크해봤죠? 맞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리얼은 맞는 내용이 되겠지. 리얼은 맞는 내용.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자, 여기는 아까 4번 사음보라고 했잖아. 사음보. 호흡을 좀 이렇게 잘 해봐. 이게 호흡이 네 마음대로 호흡하지 말고 삼음보로 호흡하면 굉장히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네, 음보는 틀리는 이유는 가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약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네, 내 마음대로 있고 내 마음대로 호흡하니까 약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다. 됐습니다. 자, 문제 7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야. 여기는 감정이입 들어가고 안에는 물 들어가고 이미 했던 거지. 다 반복해서 복습하는 내용이야. 여기는 비유적 표현 들어가고, 비유적 표현도 매일 체크하죠. 직유, 은유, 인, 화류법 매일 체크하는 건데 체크할 때마다 틀리면 안 돼. 기억을 한 번 정도는 좀 해줘야지. 직유법 같은 경우는 보통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죠. 근데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뭐처럼 사용되거나 뭐뭐 같이 사용되거나, 여기까지는 또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뭐인 듯, 여기가 좀 잘 몰라. 그리고 뭐뭐 있냐, 여기가 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본문에 뭐뭐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뭐뭐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면 잘 못 찾아. 이렇게 나오면 잘 못 찾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 4가지는 기억해놔야 되고, 뭐뭐 듯이 뭐뭐 같다 이렇게 나와도 직유법이라는 걸 알아둬야지. 이렇게 나오면 잘 못 찾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은유법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웠죠. A는 B이다. 은유법이지. A는 B다가 은유법인데, 은유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가 있다고 했죠. A는 원래의 대상을 우리는 이걸 원관념이라고 얘기했었고, 원관념. B는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재미난 건 자, 시를 보면 원관념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는 B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지. 선생님은 천사다 이렇게 나오면 은유법이 바로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생략되고 천사들은 뭐 저쪽저쪽 나오면 그 은유법이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은유법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리고 의인법하고 화류법이 있는데, 의인법하고 화류법, 물론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한 거, 화리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밤길 예놓다라는 표현은 의인화된 표현이다. 왜? 물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조 한 편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조고요.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을 꼭 해놓도록 합니다. 시험에 거의 많이 등장하는 시야. 자, 두 번째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조. 자, 두 번째 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수업 들어가도 되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도 됩니다. 네, 아직 못 일어난 친구도 있고요. 부지런합시다. 우리 수양산을 바라보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계신 분이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교환에다가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교환에다 그림 집어넣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회사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데 다 의미가 있어요. 얘가 바로 뭐야? 얘가 수양대군. 얘가 수양대군이고 알았어 시리야. 오케이. 알았어. 질문하지 마 시리야. 시리는 계속 질문. 얘가 수양대군이야. 수양대군이 나중에 이제 세조라는 왕이 되는 거야. 세조라는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양대군을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수양이라는 이름을 따서 수양산이라고 표현했던 거야. 뭐 뒤에 가서 정리하긴 하겠지만 수양산은 그럼 어떤 산이냐? 중국에 있는 중국산이야. 그럼 여기에서 개념 하나가 여기서 바로 뽑아낼 수 있겠네. 자,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수양산이라는 단어가 수양대군을 나타낼 수도 있고 수양산이라는 단어가 중국에 있는 산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나의 단어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뭐 간단하잖아. 이런 걸 우리는 그렇죠. 자, DM으로 합시다. 공개적으로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DM으로 하니까 얘기를 많이 하네. 좋아요. DM으로 합시다. 네,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중의적 표현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보고요. 한번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목 한번 우선 볼게.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제목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배기와 숙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배기와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 숙제가 아니라 자, 배기와 숙제가 뭔데요? 이 배기와 숙제는 중국에 있는 충신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하면 뭐 중국 충신이죠. 중국 충신이야.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였잖아요. 중국의 충신들이 중국산을 바라보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수양대군이라는 거 알고 있죠? 수양대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중국의 충신들 중국산을 바라보면서 한하노라라고 나와 있는데 한하노라는 한탄한다는 얘기. 한탄한다. 뭐 그래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비판한다는 얘기야.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왜 중국의 충신인 배기와 숙제를 비판하고 있는 걸까? 그게 바로 여기의 핵심이야. 포인트야. 이 시조의 포인트야. 자, 그럼 시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갈래 부분 보겠습니다. 갈래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다. 평시 적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서정시라고 나와 있는데 서정시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감정을 다루고 있는 게 다 서정시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 서정시야. 됐고 그 다음 성격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누구? 수양대군을 비판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회의 비판이 담겨져 있는 성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회의 비판이 담겨져 있는 성격을 뭐라고 한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우리 현무 좋아요. 전무 바로 이게 풍자적이라고 하는 거지. 풍자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회 비판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누구를 비판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바로 수양대군을 비판한 내용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땡땡땡땡땡이라고 불렀거든요. 뭔 소리냐? 땡땡땡땡땡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두 글자를 알려줄게요. 네, 독립운동 사는 사람들의 애국 뭐라고 부르죠? 애국
그렇지 우리 지훈이. 와, 넌 독립운동 해도 되겠다. 지훈아. 넌 독립운동 시작해. 오늘부터. 무슨 독립을 할지는 고민을 좀 해보고 독립운동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애국 지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 지사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충신. 네, 충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조금 이제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백이와 숙제의 뭘 인용했냐면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 네, 중국인이 나오거나 중국 책에 있는 내용이 실려져 있거나 중국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우리는 중국 고사 인용이라고 합니다. 중국 고사 인용. 네, 중국의 책에 있는 글 또는 내용을 가져다 썼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제는 충신으로서 굳은 충신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있거든요. 충신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충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 뭐였죠? 항상 나오잖아요. 충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 바로 그렇지 현무. 네, 지조와 절개 들어가면 되겠죠. 어려운 단어 아니야.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조와 절개라고 해. 네, 지조와 절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부분 하나씩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수양산에 관련된 거 했었죠. 수양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바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중의법을 사용했다라고 써도 상관없고, 중의법을 사용해서 뭐 한다? 수양대군을 비판한 거죠. 뭐 돌려까기라고 하죠. 돌려깐 거죠.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걸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네, 비판한 걸 바로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카메라 왜 이러니 또? 와, 이건 뭐니? 아, 저 약간 지금 신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후광 비치죠? 아, 신계로 올라가. 카메라가 자기 맘대로 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기가 네, 네, 웃기죠? 네,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자, 우선 할게요. 수업 진행할게요. 뭐 제가 신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신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2번입니다. 네, 2번. 2번은 배기와 숙제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숙제 내주는 거 아니고요. 배기와 숙제라는 중국인들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왜 새로운 시각이라고 했던 거냐면 배기와 숙제는 중국의 충신이란 말이야. 네, 뭐 이러는 거니? 네, 중국의 충신이란 말이야. 중국의 충신인데 그 중국의 충신들이 비판한다는 거야. 아니 왜 충신인데 비판을 해요? 모르겠지. 이건 봐야지 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한 거지. 됐지? 이렇게 됐고, 충신을 왜 비판하는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시각이 바로 상식을 뒤집어 놓은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의 주관적인 비교를 통해 굳은 절개를 강조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형태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볼 겁니다. 자, 의문문의 형태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거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죠? 너무 쉽지? 의문문의 형태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갑시다. 네. 그런 거 우리는 서류법이라고 하죠. 좋아요. 서류적 표현 또는 서류적 표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뭐야? 여러분 시험 볼 때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과연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된 게 문제에서 직접 풀리는지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풀어보고, 그게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려면 반복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에요. 비법이 뭐 따로 있나요? 그게 비법이죠. 여기 체크해야 될 거는 많네요. 시험에 나올 거는 뭐 평시조 시조의 갈래의 특징 물어보는 거 나올 거고, 그리고 풍자 즉 사회 비판이 담겨져 있느냐 물어볼 거고, 중국고사 인용되어 있느냐 물어볼 거고, 중의적 표현 사용하고 있느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배기와 숙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상식을 뒤집었느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느냐 물어볼 거고. 어려운 거 없어? 다 했어? 다 했죠? 이 정도면 곧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왜 카메라가 복귀가 안 되냐? 근데 좀 복귀됐네요. 네, 합니다. 좀 복귀시켰어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았어요? 한번 웃어주면 안 될까? 웃어주면 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돼요? 쌤을 마음껏 비웃어주세요. 네, 재밌었던 친구들 비웃어주세요. 네, 울고 있는 친구들 있고, 네, 재밌었던 친구들 몇 명 있었네. 고마워요. 이 범준이 고맙다, 야.
그렇게 크게 웃어줄 줄 몰랐네. 네, 깔깔대는 친구 한 명 있네요. 네, 재용이라고 깔깔대는 친구도 있고요. 지훈아 고맙다. 너 너무 늦게 들어왔어. 좀 일찍 일어나자. 푹 자서 그래 컨디션은 조금 많이 올라갔겠네요. 푹 자서. 자, 나머지 친구들 다 갑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놀아. 제목이었지. 보통 시조는 따로 제목이 없어서요. 보통 초장에 있는 걸 제목으로 다 씁니다. 네, 시조는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초장에 있는 부분을 거의 제목으로 써. 자, 한번 좀 확대해서 볼게.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별 내용 없었지. 이거 뭐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중의법이라고 적어놓고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도 빠르게 적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수양대군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산 의미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수양대군을 수양산이라고 돌려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위 비판이기 때문에 이런 게 풍자라고 볼 수 있겠지. 됐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시험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갈게요. 자, 이제를 하나 놓으라. 이제는 배기와 숙제라고 했었고, 배기와 숙제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중국 사람들 나오기 때문에 중국고사 인용이 나온다. 중국고사 인용 부분이 나온다는 걸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 하나 놓으라. 이런 충신들, 배기와 숙제가 바로 얘네들이 충신인데, 이 충신들을 뭐한다? 하나 놓으라 비판한대. 특이하지? 이게 바로 뭐였어? 이게 바로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야. 새로운 시각으로. 그럼 얘네를 비판하는 건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건데 왜 비판하는지 그 다음에 중장 부분에 나옵니다. 중장 한번 볼게요. 자, 중장 보니까 줄여 죽을 찐들. 줄여라고 하는 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굼이라는 단어를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굶주려 죽을 찐들. 안 먹고 죽을 찐들.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채미라고 나와 있는데 채미를 원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사리예요. 고사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사리거든요. 자, 고사리도 하나인 것과 뭐뭐카 동그라미 치고, 자, 의문문의 형태로 끝났지만 의문문이 아니야.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법이야. 서류적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거의 뭐 고전에서 서류적 표현이 뭐뭐 하는가, 뭐뭐 하리야, 뭐 이런 보통 이런 거 뭐뭐 하니요, 가끔 니오도 쓰이긴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는 거지. 체크해 놓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 자, 굶어 죽을지라도 고사리는 니네 왜 캐먹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굶어 죽을지라도 니네는 왜 고사리를 캐먹었느냐. 고사리를 캐먹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백이와 숙제가 모시는 왕의 땅이 아닌, 왕이 그 뭐 이제 뭐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 뭐 왕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수양대군과 같이 역시 중국에서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이 있었단 말이지. 그 왕에서 딴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는 거야. 물론 백이와 숙제가 충신인 이유는 왕이 바뀌면서 관직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왕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충신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충신적인 모습인데 그 충신적인 모습을 여기서 성산문이라는 작가가 비판하는 거야. 야, 니네는 충신인 척 하는 거야. 왜? 왜냐면 그 다른 왕의 땅에서 나는 고사리를 니네는 캐먹고 있잖아.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충신이야. 그걸 안 먹고 죽어야 충신이야. 그래서 우리도 사육신이 있었던 거고 생육신이 있었던 거야. 사육신. 이거 들어봤지, 사육신.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라도 죽었어야지 너네는 하면서 얘기했던 거야. 누가 더 충신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를 비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풀이더라도 고사리가 보잘것 없잖아요. 그래서 푸세의 것인들이라는 건 약간 보잘것없는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인들, 풀의 것인들, 그 누 땅에 난 거냐? 자, 무 땅에 난 거냐? 자, 땅. 여기에서의 땅이라는 건 파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군역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주나라 왕의 땅에서 난 것, 또는 우리로 따지면 수양대군, 세조죠. 수양대군이라는 세조의 땅에서 난 것. 둘 다 쿠데타를 일으킨 왕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서 난 거를 니네는 왜 먹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자, 우리나라의 충신들은 수양대군 땅에서 난 거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먹었지? 네, 그게 또 궁금하네요. 안 먹고 그래서 죽었던 거지.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이제 내용이 좀 이해되죠? 이 시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포인트 체크할게요. 수양산 주기적 표현 나와 있고, 이제 중국고사 인용 나와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고 있죠. 비판한 내용은 아래 나와 있었네. 왜 비판했다? 다른 나라 왕에서 난 땅에 난 것까지 왜 먹었느냐? 우리는 안 먹고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비판했었던 거야. 됐네. 그러면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는 시조는 풀 수 있겠네요. 아래 나와 있죠? 얘가 지금 여기 먹고 있는 얘가 누구야? 네. 이 얘가 먹고 얘가 배기와 숙제 이제죠. 얘가 이제 여기 땅 이게 캐먹는 거지. 뭘 캐먹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얼하게 잘 표현해놨죠. 아, 네. 캐먹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이 바로 갈릴레오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갈릴레오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있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 몇 번인지 DM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답자 이야기해 줄게요. 황정아, 배성민, 이재용, 박현. 지금 나머지 호명 안 된 학생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함정이 있어. 그 함정이 지금 빠졌어. 함정에서 지금 나와야 돼. 함정에 지금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나머지 친구들도 풀어보세요. 나머지 친구들도 이왕 특강 듣는 거, 이왕 토요일 오전 시간 할애하는 거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김민준 정답이야. 자, 나머지 친구들도 풀어봅니다. 직접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거야. 직접 풀어보면서 답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침묵하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돼. 자, 틀린 친구들을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 설명을 해주지. 자기가 무슨 뭘 틀리는지 알아야지. 보기를 다 설명을 해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답을 얘기해주면 틀린 보기만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한 번씩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얘기하고 있죠. 또 풀어봅니다. 또 풀어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볼게요.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얘기한 거 다 얘기한 것 같고. 자, 정답 보면 위가 같은 갈래의 시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장 6구 45자 네 기본의 평시조다. 맞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3, 4, 4, 4조 글자 보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뭐 세 글자야. 네 글자 3, 4, 4, 4조의 느낌 나죠? 오케이.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 파문,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사음보 네 번 끊어 읽었지. 맞는 내용이지. 됐지? 고려 후기에서 발달했다. 맞지? 고려 후기라고 했었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가 아니다. 정형시라고도 얘기했었지. 여기까지도 맞는 내용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한번 정리했었어. 뭘 정리했었냐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다? 양반. 양반층이 썼다. 양반층이 쓰다가 뭘로 내려왔다고?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누가 썼다? 평민. 평민의 다른 말이 서민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평민의 다른 말이 서민이겠지. 그러면 4번 볼게. 서민들의 삶,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겨있다?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은 담겨있지. 근데 서민들의 삶은 평시조에 지금 여기 담겨있지가 않아. 정답 4번이야. 정답 4번이야.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비록 에라고 해서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둘째 음보 여기까지. 그 푸세의 거신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 누이 땅에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났더냐 해서 3, 6, 4, 3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은 시조는 3543 또는 3544 이거 보통 사용해.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5다. 3544, 3543 이렇게 사용하기 3643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으로 되어 있어. 됐지?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야. 자, 본인이 뭐가 몰랐던지 체크할 수 있겠네. 다시 한번 수정하고 고치더라고. 정답은 4번.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체크해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건 너무 쉽다. 야. 내용적인 측면이라 이미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라서 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했고 채미도 먹으면 안 됐다 했고 수마사라도 생각해보면 했고 5번에서 은연중에 강조한다. 시대에 뒤처진 이런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지. 시대에 뒤처진 이런 내용은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갈래 특징 문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어차피 오늘 시조 마스터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정답 몇 번이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너무 쉽지 않네. 아 이거 너무 쉽다.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직 풀지 마세요. 내가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 3장 6 45사 내에 엄격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지.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야. 나머지 보기 때문에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최초의 서정시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최초의 서정시. 최초의 서정시를 우리는 고대 가요의 갈래에 들어가고요. 이 최초의 서정시를 우리는 황조가라고 합니다. 유리왕이 쓴 황조가가 바로 최초의 서정시야. 황조가 들어봤을 거야. 편편왕조.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로 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워서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고 이게 바로 황조가였지. 오케이? 우선 못 들은 친구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고 후렴구를 반복하여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온 갈래가 있었어.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갈래 뭐 있었죠? 많이 배웠잖아요. 물론 뭐 안 배운 친구들 물론 있긴 하지만 후렴구가 나오는 갈래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대평송대 청산에 살을 잃었다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치? 아우 동동다리 동동 다 뭐야? 고려가요. 네, 후렴구가 사용되는 건 일반적으로 고려가요에 사용됩니다. 현대시에서도 후렴구가 나올 수 있나요? 물론 나올 수는 있어. 정주영의 향수라는 시 같은 거 보면은 쭉 쓰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향수는 후렴구가 사용되기도 해.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고려가요에 나와 있던 후렴구의 특징을 현대시에 가져와 쓴 거야. 오케이 그렇게 연결해서 풀어주면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된 게 아니죠. 시조 같은 경우에는 평민이 아니죠. 양반들 사이에서 기록되다가 되는 거고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거 역시 고려가요야. 네, 고려가요야. 후렴구가 바로 궁중음악의 일부가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고 기대 제한 없이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수술한다? 뭐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됐고 나머지는 됐고 오케이 됐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는 뭐뭐 할 수 있으랴 뭐뭐 하는가 뭐뭐 할 수 있으랴 뭐뭐 하는가 다 의문문의 형태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서술 표현이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지.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뭘 봤냐? 쇠양산을 발음을 해내는 시조를 끝냈습니다. 기억해 놓습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시조다. 그 다음 시조. 다음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조 눈비 맞아 휘어진 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 눈비 맞아 휘어진 대를 이 시조는요. 한 10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짧은 시조긴 합니다. 또 쉬워요.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쉬워서 이제 곧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 어이구 잠시만요. 자, 곧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오늘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좀 할게요. 쉬는 시간 좀 생략하고 진행할게요. 네,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쉬는 시간 필요해요? 우선 고민해 볼게. 네, 쉬는 시간 필요하다고 하네. 고민해 볼게. 자, 갈래 한번 보겠습니다. 갈래는 이미 너무 쉽다. 네,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걸 우리는 평시조라고 한다. 시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간단하죠? 평시조 들어가면 되겠지. 평시조. 단시조라고 나와 있는데 단시조는 짧은 시조. 즉 평시조를 단시조라고 하는 거야. 사설시조도 단시조에 포함돼. 그럼 단시조의 반대말은 뭐냐면 연시조 때문에 단시조가 지금 나온 거야. 네, 연시조. 연시조는 길게 연결되어 있는 시조이기 때문에. 근데 단시조라는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 제재는 대나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이며 절의적이며 절의적이라는 건 뭐 절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말이고 회고적이라는 거는 뭐야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회고의 다른 말은 과거 회상이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 예찬적이다. 뭐 어려운 거 없지. 의지 예찬이라고 하는 거는 칭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예찬이라는 건 칭찬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 체크해놓고 자 주제는 뭐야 고려 왕조에 대한 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지는 않는데 고려 왕조의 충에 관련된 내용의 시조가 또 하나가 있긴 해요. 기억이 날지 몰라. 기억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는 시조가 하나가 더 있어. 그 500년 도읍지가 바로 고려 왕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건 나오면 또 해줄게.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고려 왕조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나와 있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대나무라는 자연의 속성을 살려서 쓴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자연물의 속성을 살려서 썼다.
자연물의 특징으로 절개와 뭐 지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대나무가 이제 꿋꿋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잖아. 꿋꿋하게 서 있잖아요. 그 대나무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상징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상징 기법, 그 다음에 서류적 표현 했고, 의인법 했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은 물론 있다.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징 같은 경우는 우선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뭐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비유적 표현 같은 거, 비유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있어. 원관념이 사라져 없으면 상징이고 원관념이 있으면 비유라고 해요. 비유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 구구. 구구콘. 네, 구구. 평화. 와, 평화. 이게 뭐 일반적인 상징이지 이런 게. 평화. 비둘기는 평화다. 일반적인 상징. 그러니까 뭐 한국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비둘기는 평화다. 이게 바로 세대 교육이죠. 네, 주입식 교육의 이제 가장 안 좋은 형태. 비둘기 하면 다양한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비둘기 하면 평화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주입식 교육의 이제 가장 큰 상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 창의력을 저해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입니다. 네, 갑자기 현대 우리 교육을 비판하고 있어요. 공원도 나와 있고 한데 이처럼 비둘기 하면 다양한 원관념들이 떠오르지. 이렇게 다양한 원관념이 떠오르는 걸 상징이라고 해. 그리고 아예 그냥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거고 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팬더 귀엽죠? 팬더 귀엽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초장, 중장, 종장에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좋아요. 또 휴식 시간이 없다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데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론 좀 짧긴 하지만 지금부터 11시까지만 휴식을 하고 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요. 배고픈 사람 좀 먹고 오고요. 그래서 휴식을 하고 오도록 합니다. 11시에 수업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쉬었다 오세요.